네, 안녕하세요. 네, 퍼포먼스 마케팅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채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한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막 퍼포먼스 마케터가 사용하는 언어,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을 때 다 이해가 되시지 않았다면 반복해서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해서 결국은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아까도 이 전 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과, 매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가 구매, 깔때기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purchase funnel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 purchase funnel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을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웨어니스의 단계인데요. 우리의 상품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라면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 광고 또는 입소문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상품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무조건 사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저 물건들은 뭐지? 저 서비스는 뭐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궁금한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노출되었을 때 그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저건 뭐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알아보는 단계가 두 번째 이제 인터레스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터레스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만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가지 더 스터디를 해보고 상품을 알아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갖고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생기는 단계, 그 다음 이제 디자이어 단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이게 돼서 어느 순간 어느 단계를 넘어서 호감도나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의 인지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드디어 지름신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단계를 각각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액션, 구매, 매출을 늘리는 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 페이지에서 그 구매 깔때기, purchase funnel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purchase funnel을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품 서비스를 잠재 고객에게 알린다는 것은 광고를 노출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채널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을 보거나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상품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PR이나 아예 다른 영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한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품 브랜드를 광고를 통해서 노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웨어니스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메일을 발송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광고를 노출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릭이라는 단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 핸드폰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거나 SNS를 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광고들이 여러분들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뭔가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그 상품이 내가 너무 필요했던 거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상품이 특이하거나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클릭을 한 광고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릭을 한 광고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클릭하셨다는 의미는 뭔가 여러분에게 노출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에
약간의 관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광고 소재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거고,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웹페이지 아니면 뭐 앱스토어 여러 가지의 이제 랜딩 페이지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시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약간의 흥미를 표현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게임 광고였어요. 제가 되게 낮에 심심해서 SNS를 보고 있다가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광고 소재를 보게 되었고, 그걸 클릭을 해서 앱스토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앱스토어에 가보면 그 플레이 영상도 들어있고요. 게임 제작자가 설명해 놓은 설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제 스크린샷도 있고요. 밑에 사용자들의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보니 별점도 되게 높고요. 뭔가 게임 플레이 영상도 너무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나니 이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톨을 눌렀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상품, 이 게임, 이 흥미, 서비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욕구가 충분히 생성이 되어서 앱을 다운로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게임을 만약에 플레이를 하시게 되었으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 뭐 재미가 없네, 그래서 게임을 그냥 안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하거나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앱 내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결제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 그 구매 액션, 최종 액션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부터 물건 사는 것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왔을 때에는 광고의 노출, 클릭, 인스톨, 구매 같은 형태로 해석이 되고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은 보여주고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성과라는 것은 사실 대개의 경우 매출입니다. 매출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뭐 노출, 클릭, 인스톨, 구매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지를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노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타겟 고객에 대한 도달률, 그리고 빈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제가 마케터로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오늘 광고 노출을 10,000개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0개가 노출이 되었는데 10,000명한테 한 번씩 보여준 것과 한 명이 동일한 광고를 10,000번을 본 거와 이것이 광고 효과가 동일할까요? 광고 효과는 매우 다를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고의 노출 수가 단순히 거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많은 숫자에게 도달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얼마나 몇 번의 빈도수로 평균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10,000명에게 한 번씩 보여준 것, 한 명이 10,000번을 본 것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둘 다 비즈니스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상품이 너무나 잘 알려지고 그런 상품이라면 한 번을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서 동작을 해서 비즈니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라고 가정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광고 한 번 노출이 된 것만으로 충분하게 그 사람의 흥미를 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빈도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봐야 사람들은 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빈도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에게 한 번을 보여준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대로 한 명에게 10,000번을 보여준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특정 한 명이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의 상품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의 어느 정도 잠재 고객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10번, 20번, 100번 정도 보여줬을 때 분명히 반응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전혀 제가 정말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어를 배워보세요. 이런 이제 광고가 저한테 떴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 광고를 100만 번을 보여주더라도 제가 그걸 클릭해서 그걸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런 형태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빈도를 우리의 타겟 고객에게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지표인
광고 노출 개수만 따지는 것보다는 더 심도 있는 이런 이제 우리에게 타겟 고객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빈도수가 어떤지를 항상 살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릭. 클릭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광고 노출이 많으면 클릭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실제 클릭의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봐야 되는 지표는 클릭과 관련된 지표는 클릭률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이긴 하죠. 제가 특정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돌렸는데 10,000개의 광고 노출했는데 클릭이 하나가 나온 채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채널에 광고를 집행했더니 10,000개가 광고가 나갔는데 노출이 되었는데 클릭이 100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채널 특성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용된 광고의 소재가 하나는 너무 매력적이고 하나는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클릭률이 높이 나오는 것이 비즈니스 매출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클릭률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퍼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고에 노출이 되고 노출된 사람의 일부가 클릭을 하는 거고요. 클릭을 한 사람의 일부가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는 클릭 대비 인스톨, 이제 그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가 광고를 틀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흥미롭게 생각해서 엄청나게 클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0번을 노출했더니 광고를 본 10,000번의 사람들이 다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우리의 이제 뭐 커머스라면 우리의 이제 물건 구매 페이지 아니면 앱이었 게임이라고 했으면 이제 게임 앱스토어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임으로 한번 한정을 지어서 게임을 받으려고 앱스토어에 왔는데 뭔가 사람들이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인스톨을 아무도 안 하고 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잘못됐겠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별점, 평점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게임을 소개하는 실제 게임 소개 동영상, 게임 이미지가 너무나 재미가 없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겟팅이 잘못되어서 이게 한국 게임인데 한국어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로 클릭 대비 인스톨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마케팅이 아주 잘 됐고 랜딩 페이지가 잘 관리가 됐고 그렇다면 클릭 대비 인스톨 비율이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을 관리하시는 것도 퍼포먼스 마케팅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구매인데요. 실제로 이제 인스톨을 해서 우리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지 그 전환의 비율 자체도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전환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매우 저렴한 우리의 입장에서 마진이 크지 않은 미끼 상품 같은 물건만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매우 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고가의 고마진의 상품이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그 비율의 지표도 되게 중요한 지표고요. 그 각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각 평균적인 금액, 전환 금액도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타겟 고객이 있는데 타겟 고객이 몇 명에 도달했는지 타겟 고객 도달률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평균 몇 번 보여주는지 빈도수라는 지표 항상 계산하셔야 되고요. 전체 노출 숫자 대비 클릭이 몇 개 나왔는지를 통해서 클릭률이라는 지표를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클릭을 한 사람이 얼마나 인스톨했는지 그 비율, 그리고 인스톨한 사람이 얼마나 결제하는지 비율,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은 뭔가 정해진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프로면 좋고 몇 프로면 나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비스마다 그 광고의 캠페인의 종류에 따라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사실은 이 비율이 되게 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캠페인이 잘 되고 있는지 나쁘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타 서비스, 유사 서비스, 경쟁 서비스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표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클릭 대비 인스톨 비율이 5%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는 5%였는데 뭔가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은 6%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마케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은 특정 하나의 스팟을 보신다기보다는 그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지표를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숫자를 통해서 이 지표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 클릭-스루 레이트죠. 한마디로 클릭률입니다. 클릭률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전체 임프레션 100만 개가 있었고 그 중에 클릭이 1000개가 있었기 때문에 1000을 100만으로 나누면 0.001이 나오고 이러한 의미는 0.1%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CTR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마켓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같은 거는 10%가 나오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배너 광고들은 1% 이런 언저리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마켓과의 벤치마크를 보실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의 서비스의 CTR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결국 캠페인을 했던 것들을 보면 클릭은 1000개가 나는데 이제 인스톨이 50개 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클릭 투 인스톨 비율은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럼 인스톨 투 퍼체이스 비율 똑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의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제 구매 5개를 한 50개의 인스톨 중에서 5개의 구매가 발생했으면 10%의 인스톨 투 퍼체이스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클릭 투 퍼체이스 거꾸로 보면 이제 클릭 대비 퍼체이스를 본다라면 1000개의 클릭이 있었고 그중에 구매가 5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0.5%의 클릭 투 퍼체이스 비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앞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CTR을 계산하고 인스톨 투 퍼체이스 비율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셨는데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면 공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객이 몇 명이 있는지 유입 수이고요. 그 고객 중에 몇 퍼센트가 물건을 사는지 전환 비율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전환 단가 이 세 가지를 곱하면 우리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입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사실 계속 그 퍼널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유입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고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 노출이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하는 그 중에 클릭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유입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가 100만 개가 나갔는데 유입 비율이 클릭률이 0.1%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광고를 본 사람 중에 1000명이 클릭을 해서 1000명이 우리한테 유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여서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온 사람들은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균 구매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전환 단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유추하는 거게 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보았더니 우리의 매출은 총 발생이 얼마 했었고 근데 실제 전환의 개수가 몇 개였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매달 그 전환 단가라는 걸 보면 우리는 전환 단가가 보통 10,000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환 단가라는 걸 알고 있게 되고요. 전환 비율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환 비율과 전환 단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은 노출수와 클릭 두 개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매출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매출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을 위해서는 우리의 서비스를 많이 알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유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매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어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건 비용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발생한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 비용에 대한 그 용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퍼널들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출, 사람들에게 저희가 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 노출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광고의 지면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이제 디지털 채널에서는 CP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트 퍼 밀이라는 단어인데 뭐 밀은 라틴어에서 온 이제 1000번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스트 퍼 thousand 1000번 노출당 비용이라는 용어로 CP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케터로서는 우리가 CPM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노출을 얼만큼을 하였다. 항상 그런 이제 가격, 우리가 광고에 노출 나갔을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런데 노출 1000번당 이게 얼마다라는 그 개념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출당으로도 할 수 있지만 클릭당으로도 많은 형태의 이제 과금, 비용 지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검색 광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검색 광고는 많은 케이스에서 검색 광고 사업자,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곳들이 클릭당으로 많은 형태의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CPC라고 합니다.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검색 엔진에 이제 집행을 하였는데 CPC가 얼마고, 그게 뭐 어느 검색 광고는 CPC가 얼마고, 아니면 뭐 배너 광고 또한 이 CPC로 했을 때 얼마고, 이러한 이제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퍼널의 단계에 따라서 똑같이 계속 존재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 인스톨당 가격을 지불하실 수도 있고요. 인스톨당 가격을 환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당 가격은 저희가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고 하여 CPI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매는 보통 CPA, 코스트 퍼 액션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영어 알파벳 소문자 E가 가로치고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채널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게 다릅니다. 어떤 채널들은 CPM으로 광고를 팔고 있는 곳도 있고요. CPC로 광고를 팔고 있는 곳도 있고 CPI로 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광고를 집행하는데 검색 광고에 CPC로 계약을 했고요. 제가 배너 광고는 CPM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또 배너 광고 채널인데 디스플레이 광고 채널인데 어느 곳은 CPI로 계약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지표로 비교를 해야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CPM 1000원이고요. 여기는 CPC가 50원이고요. 여기는 CPI가 5000원입니다. 이랬을 땐 각각의 어떤 게 잘 되는지, 더 좋은지, 효율이 좋은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거꾸로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산한 가격을 이제 앞에 이자를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캠페인은 CPM 1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CPI는 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했더니 노출이 100만 개가 나왔고 클릭이 1000개가 나왔고 인스톨 50개, 구매가 5개, 평균 구매 금액 1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특정 채널은 제가 CPM 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채널에서는 CPI로 계약을 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어느 채널이 더 잘 됐는지. 그러면 환산을 해서 이 CPI와 이 CPA라는 것을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PI는 얼마일까요? CPM 1000원으로 계약한 케이스에서 이 CPI를 계산하자고 하면 CPI는 정의 자체가 비용을 인스톨 개수로 나누는 거였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CPM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비용이라는 것은 1000번당 노출이니까 100만을 어떻게 보면 1000으로 나눈 1000 곱하기 CPM 단가 1000원이 되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100만 원이 전체 저희가 광고 집행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톨 개수가 50개이기 때문에 인스톨 개수는 50개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전체 인스톨당 환산 이 CPI는 이 경우에서 2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PA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있고 그럼 그것을 실제 구매가 5개 일어났죠. 5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CPA, 한마디로 구매당 발생 비용은 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네, CPM 1,000원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CPI로 환산, ECPI는 2만 원, ECPA는 20만 원이 되게 되죠. 그럼 뭐 직관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광고가 잘 된 광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평균 구매 단가,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에 10만 원씩 평균적인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면 ECPA, 저희가 구매당 환산 비용을 환산했더니 구매를 한 개를 발생시키려면 우리의 마케팅 비용이 20만 원이 들었는데 실제 매출은 1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캠페인은 적자가 나는 캠페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캠페인이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수치를 CPI 5,000원에 계약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PM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인스톨 개수에 CPI 금액을 곱하면 우리의 전체 마케팅 비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비용을 그 1,000번 노출당으로 나누면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CPM은 250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CPA를 이 경우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체 발생 비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톨 50개 곱하기 CPI 5,000원, 전체 비용은 25만 원이고요. 구매가 5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의 이 CPA는 5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치면 저희가 5만 원의 비용을 발생해서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품의 마진율이 50%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마케팅이 효율적이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마케팅이 의미가 없는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지표로 만든 것이 로아스라는 지표입니다. 로아스는 Return on Ad Spending의 약자인데요. 이 말 그대로 광고 집행 비용 대비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캠페인이 CPI가 5,0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CPA가 저희가 광고 총 집행 금액은 50개 인스톨 곱하기 CPI 5,000원 해서 25만 원이고 매출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로아스는 20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아스 광고 집행하면 광고 집행 금액보다 항상 2배의 매출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광고를 10억 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죠. 10억 원을 투입하면 20억의 매출이 발생하는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면 그럼 광고로 모든 돈을 땡겨서 100억을 집행하자. 100억을 집행하면 매출이 200억이 발생할 거야. 이러한 이제 로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비즈니스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지표인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로아스는 우리의 소비자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단순 로아스를 따졌을 때 로아스 비율이 낮은 캠페인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 유저가 지속적으로 계속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사실상 실제 그 유저가 만드는 매출은 훨씬 클 거고요. 사실은 캠페인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캠페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CPA가 5만 원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상품은 마진율이 2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고객 한 명을 모집하는데 5만 원이 드는데 구매 한 건을 일으키기 하는데 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5만 원을 썼을 때 매출이 1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마진율이 25%라고 하면 말 그대로 2만 5천 원이 남는데 비용을 5만 원을 쓰게 되죠. 이러면 단순 로아스를 계산했을 때, 로아스를 통해서 더 이외의 프로핏을 계산했을 때 이게 적자가 나게 되고 그 말은 즉슨 이러한 캠페인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고객이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 서비스는 한 번 이상을 고객을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열심히 쓰고 매달 한 번씩은 구매한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캠페인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한 번당 10만 원에 25%인 2만 5천 원의 마진이 남는데 이 사람이 한 번 유입이 되기만 하면 6번의 정도의 평균적으로 구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발생한 5만 원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10만 원의 흑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고객들이 충분하게 서비스에 남아서 오랫동안 구매를 일으킨다. 그 내용을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CPA 5만 원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사용자들의 반복 구매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진은 2만 5천 원인데 비용이 5만 원이 드는 캠페인을 하면 안 돼 라는 논리로 캠페인을 안 하게 되면 그 고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잃어버리게 됐을 텐데 아니야, 이게 이번 달로 봤을 때는 로아스가 마이너스, 프로핏이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이 사람 반복 구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체적으로 이익이야 라는 논리가 있으면 CPA 5만 원에도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결국 리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저가 서비스에 남아있는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비율이 높다라면 사실은 실제 이 고객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출, 비즈니스 성과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리텐션이라는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리텐션이 그럼 마케터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을 하는 채널에서도 특정 채널에서는 CPI가 낮고 어느 채널은 CPI가 높다.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CPI가 더 높은 채널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리텐션이 훨씬 더 높은 상품이라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채널은 CPA가 5만 원인데 리텐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통 6개월까지는 유저가 끌고 가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흑자죠. 근데 어떤 채널은 되게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CPA가 2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이 여기를 광고를 틀었더니 2만 5천 원 낼 때마다 구매가 하나씩 일어나요. 그런데 이 채널은 리텐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한 번 하고 그냥 물건 사고 유저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채널은 어떻게 보면 2만 5천 원을 써서 5만 원을 벌었으니까 흑자인 것 같지만 유저들이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는 2만 5천 원밖에 못 벌고 끝나지만 CPA가 5만 원 더 비싼 채널인데 리텐션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을 유치했을 때에는 더 많은 돈, 10만 원의 흑자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PI를 항상 단편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리텐션을 고려해서 내가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리텐션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유저가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을 이제 LTV, Lifetime Value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그냥 정의에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고객 한 명당 나한테 주는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한 개를 구매하고 6개월 동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그냥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6을 해서 60만 원의 비즈니스 가치가 상승되게 되고요. 물론 6달 후에 10만 원과 이번 달에 10만 원은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정교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런 이제 이자율, 할인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저가 나에게 얼마의 매출, 얼마의 비즈니스 가치를 가져주느냐를 합치는 것을 L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의 결국 핵심은 우리의 유저 획득 단가가 LTV보다 낮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LTV가 유저 획득 단가보다 높을 때에는 그 마케팅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이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도 이해하셔야 되고 로아스, LTV 등의 조금 더 나아간 개념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개념에 의거해서 나의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강의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시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더 다른 강의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기본 지식은 생기셨고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퍼포먼스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